자,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추격 매수에 대한 매수 타임 물론 물론 제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에 한 틱도 영향은 주지는 못하지만 지금 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꼬리가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윗꼬리에서 잡아서 좀 하락, 재료와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미리 잡은 상태에서 호재가 나왔 다음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인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짧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위험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이런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뭐 뻔히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좀 밀린 게 보입니다. 3.46%가 하락을 했는데 이 또한 하락을 한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에서 상한가 이후에 그러니까 윗꼬리 위에 찍고 빠지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락한 게 이 밑꼬리 때문에 그래요. 이 밑꼬리가 제 생각보다 자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제 생각보다 자 여기에 대한 상한가의 크기에 비해서 좀 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이제 상한가 이후에 매매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깨졌어요. 이 라인이 깨지고 이 밑에 찍고 자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그냥 글쎄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시켜드리긴 상당히 어렵지만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가 다음 캔들에 찍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 오늘 캔들 하나로 위 아래를 다 좀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찍고 반등이 나와서 시간 외에 좀 밀린 이런 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게 길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꼬리가 짧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시가 물론 지금 이 3% 하락을 해서 내일 뭐 어떤 식으로 뭐 개파락을 할지 어느 위치에서 시작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하락을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개파락으로. 그러면 이게 꼬리가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밀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개파락이 아니라 여기 바로 이어서 종가에 이어서 시작을 해서 한번 이렇게 눌리는 거.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것도 미리 다 찍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 좀 밀린 것,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던 것, 이런 것이 좀 이유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보면 이 위치,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서는 꼭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후의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이 파동이 그대로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지켜봐야 돼요. 지금 못 올라간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나 이 밑으로 빠지고 나서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선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이게 뭐 빠진다,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빠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밑으로 빠져있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후의 안착과 동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간에 3.46 29,300원이면 자 시간 외에 가격으로만 일단 볼게요. 29,300원이 이 상단이에요. 이 위쪽.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 밑꼬리를 봤을 때 마이너스 9%예요. 그리고 종가가 0.1% 9%를
당겼다는 거죠, 위로. 그죠? 많이 당긴 거죠. 지금 그렇다면 이 안에 아직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밀렸다. 그럼 개파락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되지만 이 안에서 반등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 그럼 내일 이제 중요하고 내일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이 안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꼬리 안에서 시작을 하느냐, 이 몸통 안에서.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꼬리 안에서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간에 밀린 게 없다라고 하면 이 몸통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은 꼬리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꼬리 안의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꼬리를 자, 제가 이제 라인을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 꼬리 안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자리거든요. 딱 거의 절반이네요. 보니까. 자, 이 위에 박스, 이 아래, 그러니까 27,000원대, 29,000원대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냐, 또는 29,000원대, 3만 원대, 대략 한 1,000원 단위예요. 그죠? 1,000원 단위의 이 사이에서 시작하는데 이 사이에서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하느냐. 지금 종가상, 그러니까 시간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29,000원과 3만 원 여기겠죠. 그 여기에서 이걸 지지를 하고 올라가느냐, 여기를 깨더라도 자, 이 자리를 깨고 이 밑으로 빠지더라도 여기를 들어 올리느냐, 예, 여기에 대한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얼만큼 밀려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저항이 생겨서 밑으로 빠지는지, 이러한 절차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지지를 먼저 받느냐, 저항을 먼저 받느냐, 이것을 보시고요. 거기에 있어서 수급의 변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은 이렇게 유창하게 저도 하고 있지만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그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매를 하고 계좌에 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찍히는 것까지 본다. 더 힘들어요. 그게 판단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차트 공부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매매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은 되고 확인도 가능해요. 근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저 역시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까지 확인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항과 지지에 대한 모습만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3만 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그리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빠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급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빠지는 속도라도 이거는 미는 게 좀 강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방향의 뭐 속도라든지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하락하는 것보다는 반등의 힘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러면 홀딩 또는 이런 데서 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만약에 밀린다. 근데 저항받지 않고 돌파하는 상승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 이후에 이 캔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꼬리에서 벗어나는 걸 보시면 돼요. 꼬리에서 위로 벗어나느냐, 밑으로 벗어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칸을 나눈 것은 힘이, 그러니까 지금 9%대예요, 이게. 9%대이기 때문에 우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지지를 받는 이 꼬리 밑에 쪽이니까 이 밑에까지의 이렇게 지지를 받는 범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버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는 꼬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승 좀만 나와도 이 몸통에 대한 돌파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이 밑에서 시작을 하면 꼬리가 벗어날 확률이 높고 하락할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지지를 받고 끌어올리는 모습도 물론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예, 벗어났다가 올리는 것보다는 벗어나지 않고 올리는 게 좀 낫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렵지만 내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상승 하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그 모습이 아마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